네, 이제 그 제목이 뭐 갑자기 뭐 퓨리어 트랜스폼 뭐 또 디스크리트 뭐 이렇게 있어서 뭐 DFT 뭐 이런 제목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3세타 쭉쭉쭉쭉쭉 다 그냥 더해볼게요.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실 오메가 t는 아니라서 좀 이게 오메가 t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요거보다 주파수 관점에서 얼마나 빠른 건가요? 요거보다 2배 빠른 거예요. 3배 빠르고 4배 빠르고 5배 빠르고, 그러니까 빠른 겁니다. 주파수 훨씬 빨리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쭉 하면 크기는 다 1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크기는 다 1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럼 그보다 주파수가 2배 높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니까 높이는 같고 요렇게 그 다음 3배면 이 그리기가 요렇게 여기 3배 4배면 주파수를 지금 따지면 높이는 다 같고, 이게 쭉쭉쭉 이렇게 해서 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파형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기계적으로 쭉쭉쭉쭉 다 더할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파이썬으로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그냥 코사인 세타고, 지금 보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2세타를 더했어요. 그게 요거고, 3세타를 더하니까 3세타까지 더하니까 이렇게 됐고, 4세타까지 더하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쭉 해서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폼은 돌려가지고 30번까지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뭐 이 수위를 보니까 쭉쭉쭉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됐나 이게? 뭐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면 뭐가 이렇게 갑자기 대부분 다 0이고 픽이 팍팍팍 뜨는 이상한 형태의 어떤 신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걸 볼게요. 요거는 공식에서 보면 뭐와 뭐가 더해진 뭐 신호 또는 시계열 데이터인가요? 뭐와 뭐가 더해진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세타. 그래서 그렸어요. 자,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뚫어지라 쳐다보세요. 저걸 보고 저건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2세타의 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보이시는 분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러면 그럼 이거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에? 그러네. 하나, 둘, 셋. 아니, 다시.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뭐로 만들어지는지 이 방향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어떤 경향성을 찾은 거고, 이제 질문은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그냥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 안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3세타, 4세타가 있을 거라고 역으로 분해하거나 이걸 이제 디컴포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그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펀더멘탈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이 신호를 보고. 맞죠? 이제 그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기성을 가지면 원운동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는 사인, 코사인 같은 거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근데 가장 펀더멘탈한 뭐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디컴포징을 할 거냐,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골치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펄스판. 근데 좋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약간 이렇게 생긴 거랑 약간 이 코사인이랑 얹혀져 있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다 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사인으로. 근데 이렇게 왔는데 뭐냐면 사인으로 만들었는데 사인 세타, 2세타, 3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그다음 2세타는 없고 그다음 3세타, 4세타는 없고 5세타 홀수만 있고 크기는 앞에 개수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지금 보면 1부터 2칸씩 20개씩 했는데 이걸 더 키우면 얘가 아이디얼하게는 어떻게 생길까요? 아이디얼하게는 펄스파가 뭐 펄스파 또는 뭐 이렇게 약간 이게 탁탁탁 될 겁니다. 주기 함수는 사인 코사인으로 무조건 분해가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분해하는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분해는 됩니다. 주기 함수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그 신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애니메이션을. 자 보시죠. 이걸 보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오전 수업 끝을 내도 됩니다. 그냥 이런 파형이 있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사인과 코사인의 서로 높이가 다르고 주파수가 다른 거에 선형 결합으로 디컴포즈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쭉 저렇게 그리고 이걸 이쪽 축에서 보면 이게 타임 신호에 있는 데이터를 주파수에서 본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건 타임에서 본 거고 밑에 것은 동일한 신호를 주파수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이 신호에 그 주파수 성분이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이 있다는 거죠. 이 신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타임의 세상에 살았지만 저는 타임과 주파수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요, 여러분들보다. 2배로 더 바빠요. 2배로 더 바빠요. 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그냥 지금 우리는 익숙한 건 저도 익숙한 거는 타임에서 보는 거고 근데 동일한 거를 주파수 세상에 빨리 가서 쳐다보고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를 딥러닝에서 이야기할게요. 딥러닝은 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뭐 자체를 넣을 수도 있고 그걸 좀 가공해서 피처를 뭐 좋은 피처를 뽑든지 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를 주파수에서 봤을 때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타임에서 볼 때 더 유용할 수도 있고 그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 데이터는 주파수에서 주파수로 보는 게 더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정보가 많고 더 유용한 피처라고 하면 주파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딥러닝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이디얼하게는 뭐 타임이든 주파수든 그 데이터가 같은 양의 정보니까 뭐 타임을 넣어주든 주파수를 넣어주든 딥러닝이 스스로 그걸 학습한다고 하니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이 딥러닝이 학습해야 되는 짐을 덜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퓨리에 트랜스폼 이런 것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인공지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타임에서 신호를 주파수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방법론인 거죠. 어떻게. 지금 이걸 보고 이걸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높이가 아까 그 높이가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의 앞에 개수. 맞죠? 그 프리퀀시 성분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걸 표현하는 거고 일단은.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보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자, 요걸 한번 보죠. 지금 요게 1초에 2번 찰랑거렸으니까 2Hz죠. 얘는 1초에 3번 찰랑거려서 3Hz. 이거 두 개 그냥 타임에서 더하면 이렇게 된다네요. 그 두 개를 더하면. 다시 이걸 보고 2Hz와 3Hz가 있다는 거를 예. 그런가? 음. 아, 그렇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이건지 알겠는데 이것만 보고 상상 간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타임에 사는 사람인 거고 요거를 주파수로 보면 요거는 지금 예를 들면 요 프리퀀시로 보면 1, 2, 2에 2가 2죠. 그냥 아이디얼하게는 딱 2만 뜰 텐데 좀 요렇다고 치고 2에 있고 얘는 3에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2Hz니까 뭐 만약에 그냥 코사인 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2Hz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2Hz니까 1초에 4파인가요? 4파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2파이 F인데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이걸 나타낸 건데 이거는 보면 매 t마다 값들이 이렇게 샘플링해서 저장이 됐겠죠. 저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를 센서로 측정을 하려면 매 시간마다 저 값이 쭉쭉쭉 측정이 됐을 거잖아요. 저쪽 주파수 동네로 가면 1Hz, 2Hz의 값이 개수가 1이니까 딱 1. 여기는 1만 저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1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2만 저장하고 있으면 되죠. 2Hz라는 정보만. 단 함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코사인 2파이 ft는 갖고 있어야죠. 따로. 요게 있다면 타임에서는 저 모든 것을 시간에 따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쪽에서 오면은 크기가 1이고 2Hz에 있다는 거 숫자 두 개만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3. 타임에서 두 개를 더했으면 주파수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파수에는 딱 이걸 보면 알죠. 아, 이거를 타임에서 본 이거는 주파수가 2와 3이 있구나.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걸 보면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이기가 않을 걸로. 이건 보이죠? 이게 주파수 동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요 다음 거. 요거 금방 이제 다음 요거 원 신호가 저렇게 주파수별로 저렇게 디컴포즈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더 신기한 걸 보여드릴 텐데. 이 뭐냐 하면 제가 코사인, 사인은 결국 원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2배 빠르고 3배 빠르고 이것도 이렇게 빠른데 방향은 반대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원의 크기가 다를 수 있죠. 각각의 요 밑에 있는 거는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크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은 뭐 얘를 키우고 얘를 줄이고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지금 보면 이게 2오메가, 그냥 오메가, 이건 반대 방향.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고, 반대 방향이 아닌데? 뭐 하여튼 지금 이런 게 막 그려져요. 근데 지금 보면 원의 크기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원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신기하죠? 뭐든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원으로. 원의 센터? 잠시만요. 그런 것 같아요. 주파수가 제일 낮은 애부터 그 끝점에 또 얹고 이렇게 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주어져 있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원들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리고 각각의 원의 뭐 반지름이나 이 크기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공부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FFT 신호 타임에서 신호를 FFT를 하면 프리퀀시 성분을 쫙 해줘요. FFT를 하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신호를 쭉 신호가 있었는데 1, 3, 5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를 X라고 했는데 그걸 FFT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고 치죠? 이제 보겠습니다. 보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요 X 신호에 요 우리가 X 신호를 만들었으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X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뭐가 있나요? X 신호에 1, 3, 5 이렇게 있죠. 그게 보면 이제 전체가 이건데 너무 작아서 제가 줌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3, 5, 7 이렇게만 값이 있고 여긴 0이에요. FFT를 했습니다. 제대로 찾은 거죠. 주파수 성분만. 그리고 그 크기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그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에서의 신호가 주어지면 뭐 타임에서 그냥 보고 충분히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난 이거를 주파수 동네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코딩상에서는 그냥 FFT라는 요 커맨드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뱉어줘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요 앞에 개수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X축이고 개수는 높이로 쫙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방법론에 대한 건 같이 이야기를 못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 가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쭉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까지 이해 가요. 근데 얘는 뭐죠? 요건 저는 이해 가요. 저도. 얘는 뭐죠? 뭘까요? 또. 요게 파이가 3.14잖아요. 4에서 3.14로 나누면 1. 얼마 나와야 되잖아요. 요 개수가. 근데 요 높이를 봤더니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6 얼마. 이건 뭐죠?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그거를 첫 번째는 높이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고 얘는 알겠는데 얘는 왜 튀어나오는지 또 잘 모르겠고 그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FFT는 이게 틀리진 않을 이건 제대로 됐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한 거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면 n이 0부터 0일 때 여기죠?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n이 1이면 지금 요 앞에 요 얘기는 뭐냐면 2파이가 360도잖아요. 그거를 8로 나눴으니까 8등분 한 거죠. 그리고 n이 커지니까 그때는 이렇게 8등분된 점을 돌아다니겠다는 뜻을 이렇게 쓴 거. 이제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받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어차피 지금 2에 뭐니까 단위원에 돌아다니는 애인데 이 파일을 단위원을 8등분 했고 그걸 하나하나씩 돌겠구나. 이렇게 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원운동을 하고 있는 애입니다. 이거에 FFT를 하면 이거의 주파수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주파수 1초에 얼마를 도나요? 1초에. 그러니까 요만큼 돌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8로 봤을 때 있고 나머지는 없죠. 지금 1일 때만.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볼 때 요거 말고 만약에 여기에 288로 2n이라고 하면은 2n이라고 하면 여기 있고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 여기로 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FFT를 하면 이 그래프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2에 1이 뜨겠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가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10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금 뒤로 가는 거 했어요. 그러면 i나 j랑 마찬가지니까 2파이 8에다가 마이너스 1 n이겠죠? 이걸 플러스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FFT 하면 여기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를 FFT 하면 7에 뜨겠죠. 마이너스 1이랑 7은 같은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1은 7이랑 같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이렇게 온 거랑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나서 왔다고 하는 거랑 눈으로 똑같이 우리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7에 뜰 겁니다. 1로 딱.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2분의 1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에 뜨는 건 알겠고 7에 뜨는데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로 뜨는 거.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가셨죠? 자, 그럼 질문. 이제 이걸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실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지금 이게 2의 J의 2파이의 8의 N이 저렇게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게 코사인 2파이 8로 나누고 이거를 FFT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크기도 달라지는 거 맞고 1도 7도 맞고 두 개를 그걸 섞으면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그림은 요거예요. 요거에 대한 그림은 요겁니다. 그냥 이거를 지금 보면은 제가 코사인 했죠. 그냥 FFT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X는 플랫 한 거고 XT FFT하고 이거 플랫 한 거면 이건 정답이에요. 제가 뭐 한 게 그냥 코드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코사인 이거가 프리퀀시가 왜 1에는 뜨는 건 알겠는데 7에 왜 뜨지? 크기가 1인데 왜 2분의 1이지? 왜 그런 거죠? 이거예요, 이거. 자, FFT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 FFT는 코사인이 아니라 얘가 가장 베이스예요. 얘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거. FFT는. 우리가 지금 뭐 퓨리에 시리즈나 뭐 이렇게 할 때 코사인, 사인이 뭐가 들이 그거는 잘못된 개념인 거고 이 익스포넨셜이 가장 펀더멘탈한 애예요. 얘가 얼마나 들어있냐는 건데 코사인에는 얘도 들어있고 크기가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럼 얘를 FFT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크기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은 7에 있는 거죠. 반드시 저렇게 나타나는 게 FFT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FFT에서 플러스 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사인은 FFT를 하면 무조건 양쪽에 다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방향으로 도는 애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도는 애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크기가 반으로 줍니다. 자, 근데 다시 또 질문. 여러분 혹시 FFT 써보신 분 있나요? 근데 이런 FFT 보신 적 있나요? 그 FFT 플러스는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쵸? 응. 그쵸? 음. 자, 다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이유 때문에 여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크기가 반으로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예를 들어 초당 예를 들어 1000번 했다 그러면 요 간격이 0.001초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카운팅을 했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이게 프리퀀시는 맞는데 비례하는 건데 정확하게 255Hz는 아니죠. 지금 여기 그냥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타임에 대한 스케일링을 해줘야 정확한 무슨 거기에 해당하는 프리스가 저기 딱 나올 건데 지금 그 작업은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FFT는 익스포넨셜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애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풋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만 딱 뜨죠. 인풋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복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 복소수를 측정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실수를 측정하지. 그럼 무조건 사인, 코사인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펀더멘탈한 건 이건데 이거는 한 차원 높은 세상인 거고 우리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생각할 때는 다 사인, 코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가 아니라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이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는 얼마죠? 8의 반이니까 4죠, 사실은. 4죠. 5, 6, 7은 실제는 높은 주파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샘플링 프리퀀시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두지 말고 얘를 여기다 두자는 거죠. 그러면 센터가 0이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지금 그냥 똑같은 거예요. 7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메이크 센스 해요. 1에 2분의 1이 떠 있고,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이 떠 있고, 이거. 자,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걸 FFT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FFT로 뭘 보느냐? 잠시만요. 이거 넘어가고. 다시 돌아올 텐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게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크기도 반반이고. 근데 이걸 FFT는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0은 지우고 얘를 그냥 2배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FFT는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FFT 회사에서 커머셜하게 주는 건 이렇게 플랫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메가의 크기가 1인 게 신호가 딱 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다루니까 그런 거고, 익스포넨셜로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다. 되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코드들은 있는데 뭐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FFT를 쓰실 일이 근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다는 게 FFT를 쓸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뭐 장비를 사면 그 FFT 결과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타임에서 쭉쭉쭉 계산해서 FFT까지 해서 플랫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코드긴 한데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로 레벨에서 직접 다 뭐 주파수까지 핸들링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지금 보면 계속 여기가 아까 지금 하시면 1, 2, 3, 4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샘플링이 됐는데 그 간격에 상관없이 저는 그 1, 0, 1, 2, 3, 4 카운트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샘플링 레이시 1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 0, 1, 2, 3, 4, 1 때만 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린 거고 코드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코사인이고 크기가 2인데 2파이 ft니까 이 신호는 헤르츠가 60헤르츠인 거예요. 60헤르츠. 60Hz로 진동하고 있고 샘플링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짜 케이스예요. 뭐 사인, 코사인이든 원운동을 1초에 60번 하는 애가 있고 지금 1초에 60번 도는 애가 있고 그거를 나는 1초에 1000번씩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숫자를 바꿔도 상관없고 이 숫자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케이스. 진짜 케이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1초에 60번 코사인이고 크기가 2인데 거기다가 좀 노이즈를 섞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노이즈를 좀 섞었어요. 노이즈를 섞었어요. 됐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지금 어떤 요거에 노이즈가 섞은 건데 원 신호는 코사인의 크기가 2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고 노이즈를 크기를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에다가 곱했더니 지금 이렇게 더해졌잖아요. 여기에 숫자를 더 크면 노이즈 성분이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게 코사인이라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타임에서는. 노이즈가 더 크면 더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 여기 쫙 주기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근데 얘를 FFT를 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60에 있고 여기 뜨는 건데 사실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60Hz에 하나 탁 뜨고 나머지는 다 자잘한 노이즈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식은 뭐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쓰지 않고 요걸 한 번 더 해서 요런 작업까지 해서 요거예요,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자, 이 코드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어디 갔죠? X에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가 있겠죠? 진짜 여러분들의 데이터. 그리고 샘플링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노이즈는 섞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 자체가 요 노이즈가 섞인 걸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요것도 그대로 쓰면 요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한 데이터에 커머셜한 것 같이 보이는 FFT가 여기 딱 뜰 겁니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은 이렇게 보이는데 주파수로 봤더니 60Hz에 도미넌트한 뭔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잡음이었구나. 60Hz인지 안 거는 제가 그렇게 신호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뭐 측정을 하면은 어느 주파수에 있는 성분인지 일반적으로 이 그림만 보면 잘 모를 거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나 뜨고 여기 하나 뜬 애가 뜨겠죠. 이거까지는 그거는 이제 10분 쉬고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코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2파이 F가 50이고 얘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가 얘는 50, 얘는 100입니다. 신호가 두 개 있어요. X1, X2를. 요걸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서로 신호를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이거랑 잠시만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1초, 0초부터 2초까지인데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오케이. 잠시만요. 왜 여기가 없지? 자, 뭐냐면 이거는 지금 어디가 50Hz인가요? 딱 봐도 이쪽이 50Hz. 50Hz를 0초부터 1초까지, 그 다음 1초부터 2초까지는 100Hz 신호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잘 안 보일까봐 여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50Hz, 100Hz. 그냥 딱 1초 전후는 50Hz 신호만 있었고 1초 이후에는 100Hz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냐 하면 1초에서 2초, 0초에서 2초 전체를 그냥 이렇게 둘 다 더했어요. 그리고 2분의 1로 나눴어요. 그렇죠? 신호 다른 겁니다. 하나는 50, 100 이렇게 한 거고, 하나는 이 전체를 이 안에 50도 있고 100도 있고, 근데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분의 1로 나눴어요. 두 개 신호가 완전 다른 겁니다. 질문은 뭐냐? 이 두 개의 신호를 FFT를 할게요. 첫 번째 신호 FFT하고 두 번째 신호 FFT를 했습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FFT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우리 잘 해봐야죠.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신호에 대한 FFT, 두 번째 신호에 대한 FFT. 뭐 똑같다보다 또 비슷해요. 여기에도 보면 50도 뜨고 100도 뜨고, 여기도 보면 50도 뜨고 100도 떠요. 그럼 또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이것만 보고 원래 신호를 여러분들이 어느 게 어느 건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타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신호인데 어떡하죠? FFT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호는 0초에서 2초인데 이 전체에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성분이 있냐 없냐만을 계산한 거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50도 있고 100도 있고 50도 있고 100도 있어요. 근데 있는 방식이 여기는 반만 있었고 이거는 전체 다 있고. 이거 어떡하죠? 설비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주파수가 두 배로 확 뛴 거고, 어떤 특정 시간에 얘는 그 두 가지 성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피직스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아이디어 이제 내주세요. 나는 특정 시간 뭐 아니면 어떤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때는 이런 주파수 성분이 도미넌트하고 이럴 때는 이렇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전체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맞나요? 신호 이만큼 있는데 이 전체를 FFT 하지 말고 이만큼 FFT 하면 용 안에 있는 신호의 프리퀀시 성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세웠다고 치죠. 그리고 이만큼 또 FFT 어차피 한 줄이니까 이렇게 쭉쭉쭉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게 신호고 그냥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얼하게는 켜져라 짠. 예, 아이디얼하게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요렇게 곱하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라고 치면 걔만 살아남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FFT를 하면 뭐가 신호가 나올 테고 또 그 다음은 뭐 오버랩이 돼도 좋고 뭐 없어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FFT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축축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뭔가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좀 손실은 있지만 요 원신호에다가 요걸 지금 여기 요렇게 된 겁니다. 곱하면 요것만 남겠죠? 나머지는 거의 다 0이고 요걸 FFT하고 그 다음 얘를 약간 시프트 시켜서 요렇게 하고 곱하면 또 요걸 FFT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이 이거가 됐든 이거의 윈도우 사이즈를 키울 거냐 줄일 거냐 그리고 얘를 얼마나 요렇게 옮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펀더멘탈한 건 이제는 프리퀀시를 시간대별로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거를 시간별로 FFT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퀀시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대에 보면 50도 있고 100도 있죠. 쭉 모든 시간대에 50도 있고 100도 있어요. 원래 신호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바꿔서 저걸 볼게요. 시간을 쭉 보면 이때는 50만 있죠. 이렇게 하면 100만 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원래 다른 신호였고 주파수에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거를 이름이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FFT인데 숏 타임. 그러니까 짧게 윈도우를 짧게 해서 숏 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 제일 직관적이고 쉬운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FFT를 해서 주파수까지 왔는데 시간에 따라서 뭔가 주파수 성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해서 방금 아이디어 낸 것처럼 숏타임 윈도우를 취하고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거를 뭐 STFT를 하던 뭐 STFT가 이야기 또는 뭐 웨이블리 트랜스폼이 됐던 스펙트로그램 뭐가든 하여튼 했다고 쳐요. 이거 다 메이크 센스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뭔가요, 지금?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거는 1차원의 시계열 또는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 2D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이걸 입력으로 뭘 할 수가 있죠? CNN을 쓸 수가 있어요. CNN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CNN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CNN에 집어넣으면 되고. 이거는 2D니까. 말이 되나요? 엉터리 같은데 성능이 정말 우수해요. 정말 우수합니다. 웬만한 어떤 그 오실레이팅을 하는 뭔가가 있다고 치면 요 패스로 가시면 웬만큼 다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고, 제가 그 윈도우, 이게 신호가 쭉 있는데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윈도우 사이즈가 넓어지면 여기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넓어지면. 이거보다 더,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윈도우 사이즈보다 더 커져서 STFT를 했다고 쳐요.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은 타임 레졸루션과 프리퀀시 레졸루션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넓어지면. 윈도우 사이즈가 넓어지면 타임 레졸루션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윈도우 사이즈가 넓어지면 프리퀀시 레졸루션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더 넓게 보니까. 넓은 거에서 프랑크 선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자, 이게 윈도우 사이즈,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넓어졌죠? 넓어졌죠? 프리퀀시 레졸루션 훨씬 좋아졌어요. 타임 레졸루션 훨씬 안 좋아졌어요. 근데 STFT를 할 때 윈도우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입니다. 조금 아이디어가 뭐냐?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자체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뭔가 그 타임에서 신호 또는 시계열대가 들어오는데 변화되는 순간을 디텍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 여기보다는 여기로 와야겠죠. 왜냐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좁아지면 타임에 대해 조금씩 요만큼만 보니까 레졸루션이 타임에 대해서 레졸루션이 좋죠. 그 대신 많은 신호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한 거죠. 또 반대로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때의 프리퀀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전체의 뭐 2배, 3배, 4배 이런 것이 중요하니 뭐 이런 것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 사이즈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CNN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CNN하고 상관없습니다. CNN한테 저는 항상 철학이 가능한 한 CNN의 짐을 덜어주게 좋은 걸 보여줘야 돼.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어떤 트랜지션 되는 순간이 중요한데 이걸 보여주면 이 CNN도 하겠죠. 지금 이렇게 브로드한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계속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신호가 나왔고 뭐 FFT 얘기하면서 또 시간에 따라서 프리퀀시나 아니면 저런 것들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의 하나의 예시로 또 STFT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1차원이었는데 갑자기 2차원이 되면서 그럼 뭐 또 CNN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